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으로 수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상습 피해 신고자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온라인을 해가지고 좀 억울하게 걸리는 남자애들이 많을 것 같아. 어떤 게 억울한 거지? 혹시 안 기억하지? 응. 같은 여자지만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런 성범죄로 역으로 이제 무고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우리가 철회했던 사건을 보면 불기소 처분 2호사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어요.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간한 것이다라고 고소를 하긴 했으나 고소인은 피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으면서 먼저 술 사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자, 이게 중요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먼저 개설했다. 그래서 피의자와 만남을 가지려는 적극성을 가졌다는 첫 번째. 자, 두 번째, 고소인이 택시 기사에게 동 모텔촌으로 가자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고소인이 적극적이야 지금. 피해자는 최초 성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 서로 동의를 했다는 게 또 중요하지. 네 번째, 모텔에 들어가서 고소인 스스로 벗었다라는 점도 나타나고, 강간을 당할 당시에 어머니에게 수회에 걸쳐서 전화가 왔는데 정상적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만약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치면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 그러면 엄마한테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반전도 가능하다. 그게 피의자가 있고 옆에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화를 했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간을 당했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많이 쌓였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7번 같은 내용도 마냥 그렇게 항변하듯이 그렇게만 이해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끝에 중요한 진실은 이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으로 신고를 해서 수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뭐지? 상습 피해 신고자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니까 멍이랑 상흔이 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성관계를 가질 때 일부러 그렇게 상흔은 좀 남겨달라고 요청을 여자가 한 거야. 왜? 나중에 어떤 강제성과 관련된 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증거를 만들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해두고 있었던 거지. 완전 계획범죄지. 그래서 이런 사건들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또는 고소하는 사람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헐렁헐렁 그렇게 고소하지 않아요. 철저한 각본과 꼼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더 공고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모순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히지 않으면 자칫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역으로 이같이 좀 억울하게 피소로 당하는 경우에 이걸 방어를 못하면 인생 나락가는 거거든. 예컨대 강간 사건이나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만약 기울어지게 됐을 때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해줘. 그럼 그거는 실형 선고는 거의 99%거든. 기본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2심에 가서 합의를 해줄 요량으로 1심까지는 일단 합의 안 해준다, 이런 전략 갖고 가는 피해자도 많단 말이야. 왜 2심까지 꼭 가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을 더 상향시키거나 감정이 좀 풀리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형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회사에서 잘려. 둘째는 와이프가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족관계 부분도 다 해체가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해체, 가족간으로도 해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론 실체적인 진위가 있는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무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날카로운 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무고죄에 대한 책임 부분을 더욱 강도 높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플 만나지 마. 항상 보면 랜덤 어플, 무슨 어플, 그거 어떻게 아나? 그거 어떻게 상대가 어떤 사람일 줄 알고 만나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해당되는 어플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건, 그 다음에 뭐 도박 관련되는 형태, 마약 관련되는 형태, 범죄 화수분 같은 거거든. 아무리 만남을 이어갈 만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뭐 보통 찾는 거겠지만, 차라리 그냥 그 일본에 보면 일형 리얼돌 같은 거 요새 수입하고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것도 뭐 적절하진 않겠지만 범죄는 잘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